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기출 보객이 30회 8번 문제입니다. 8번이 아니고 9번이네요. 9번 문제입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중요한 문제들이죠. 이것도 시험에 나올 확률 95% 이상입니다. 암기 프린트 24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주택상가 분양대행은 가능합니다. 분양대행은 가능하고 분양업은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택지 분양대행 안 되고요. 니은 부동산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디귿의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용역 알선은 되는데 용역업은 안 되죠. 도배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되고 도배이사업체 소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모두 겸업할 수 있네요. 법인만 겸업 제한을 하고 있죠. 이 법인이 겸업 제한을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탑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겸업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거기 암기 프린트 24번에 보면 상가 주택 분양 대행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이용 개발에 관한 상담, 개발업은 안 되고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주택 상가 분양 대행, 용역 알선,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가능합니다. 다만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국토부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2번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홀수가 원칙이 되겠죠.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니까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3번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빠진다, 배제된다, 맞습니다. 이해관계 있는 경우. 4번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했는데 부위원장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우리 협회 공제운영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직무대행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4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자, 5번 심의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7명이면 4명 이상 출석, 4명이 출석했으면 3명 이상이 찬성이 되겠죠. 자, 다음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사물의 표시 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업공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시해야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을 했는데 중개사무소의 연락처, 그 다음에 니은 사무소 명칭 있습니다. 근데 디귿에 소속 공인중개사의 성명을 명시하라는 말은 없죠.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성명, 소연 등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성명은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명, 소연 등 우리 암기 프린터 25번에 보시면 25번에 맨 밑에 보면 성명, 소연 등이 있는데 성명,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고요. 여기에다가 인터넷 표시 광고하려면 소면, 종가형,
5개를 대야 되죠. 중개상물 소재지, 면적, 중개상물의 종류, 가격, 거래 형태, 그리고 건축물인 경우 인터넷 표시 광고하려면 총사방, 개개, 입주간, 총청수,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확인 설명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가장 중요하죠. 확인 설명을 잘못하여 손해가 발생했으면 손해배상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개업공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네,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원래 전문직업인들은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많죠. 의사라든지 변호사 등의 경우 우리는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라는 것은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 평균치 사람이 지켜야 될 의무만 지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명의 개업공개사가 공동중개한 경우 중개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공동중개한 개업공개사 1인만 서명 날인하면 되는 게 아니라 공동중개에 관여한 모든 개업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공동중개에 관여한 모든 개업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을 확인설명서에 해야 된다는 것은 만약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공동중개에 참여한 모든 개업공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3번 개업공개사는 중개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을 중개가 완성된 후에 해야 된다. 중개 완성된 후에 하는 게 아니라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설명해야 되죠. 즉 계약서 쓰기 전에 설명해야 되죠. 예, 계약서 이미 다 써놓고 설명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미 계약금 지급했으면 문제의 소지가 있죠. 그래서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입니다. 중개보조원은 중개 의뢰인에게 중개상물의 확인 설명 의무를 진다. 확인 설명 의무는 개업공개사에게 있고 중개보조원은 설명하면 안 됩니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소속공개사는 설명할 의무는 없지만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에 보조원이 확인 설명 의무를 진다. X죠. 보조원은 설명하면 안 됩니다. 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하면 안 됩니다. 중개 업무가 무엇인지 명문 규정은 없지만 국토부 유권해석은 확인 설명서 작성, 계약서 작성 등의 중요한 업무는 중개 업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5번 개업공개사는 중개상물의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을 5년간 보존해야 된다 했는데 확인 설명서 전속 중개계약서는 3년입니다. 거래계약서 5년입니다. 원본, 사본, 전자문서 아무거나 보존해도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 모두 5년 보존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